우리적 현안을 법리적 시선에서 심도 있게 풀어보는 시사인 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천 앞바다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중고선 불법 조업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이승기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가을철 꽃게 조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죠. 올해는 꽃게가 많이 잡히는 풍어라고 하는데 불청객도 함께 찾아왔습니다.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에서 또다시 중국어선이 불법 조업을 하고 있는데 이 어느 정도 심각합니까 지금? 예, 매년 이맘쯤 되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바로 중국의 불법 어업입니다. 이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 5도 특별경비단에 따르면 지난 9월 1일부터 13일까지 서해 NLL 지역에 출몰한 불법 중국어선이 1일 평균 84척, 84척으로 지금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는 8월 기준 하루 평균 50여 척과 비교해 약 70% 늘어난 수치라고 하는데요. 특히 불법 중국 어선은 이 남북 해양 접경 지역이라는 이 지리적 이점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상시에는 NLL 이북에서 조업을 하다가 갑자기 우리 해역에 들어와 또 조업을 하고 단속에 온다 싶으면 NLL 반대쪽으로 또 도망가는 식입니다. 여기에 최근 중국 어선들이 해경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고속 엔진을 여러 개 달아 기동력을 높이기도 했는데요. 그렇다 보니 해경이 나타나도 바로 도망쳐버리면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네, 마치 우리 해경과 숨바꼭질을 하듯이 지금 불법 조업을 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더 큰 문제는 이 조업 방식인 것 같아요. 이 어족자원을 아주 씨를 말라버리는 이 쌍끌이 조업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어민들의 경우에는 정해진 시간과 구역에서만 어업이 가능함에 반해 이 중국 어선들은 불법 어업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합니다. 중국 어선들이 주로 이제 또 여기에 또 더 큰 문제가 중국 어선들이 주로 이제 타망 어선을 이용해서 수산 자원을 싹쓸이해 가는 게 보통인데요. 타망 어선이란 큰 그물을 이용해 바닥 밑바닥까지 닿게 한 다음에 끝부분을 쭉 끌고 다니면서 바닥의 고기까지 싹쓸이 잡아가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 어민들 최근 꽃게값 하락에 기름값 인상, 여기에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까지 겹치면서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 어족 자원을 아주 싹 쓸어간다. 이거는 정말 어족 생태계 자체를 파괴시키는 큰 문제인데 문제는 막상 불법 조업이 이제 발견이 돼도 쫓아가도 도망가고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예. 단속이 쉽지 않은 이유도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해경이 따라가도 기동력이 높으니까 도망치면 그만이고요. 만약에 우리 해경이 배에 올라탔다라고 해도 이 조타실로 진입하는 걸 막기 위해 외부 출입물을 이중 철판으로 또 용접을 해서 폐쇄하는 식으로 아예 내부 진입을 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바로 NLL 이북으로 달아나 버리면 해경으로서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아예 해경 배를 들이받고 도망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조타실로 진입을 했다라고 해도 중국 선원들이 칼이나 낙 같은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해경이 체류탄을 투척해서 대응하는 정말 전쟁 같은 상황이 또 이어지기도 합니다. 네, 상황이 심각합니다. 지난 2011년이죠. 고 이청호 경사가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단속 과정에서 숨진 뒤 해경에서는 인원과 장비를 계속 늘려서 단속 역량을 강화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체감상 불법 조업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중국 불법 어선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 반해 실제 납포되는 건수는 매우 적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해양경찰청의 최근 5년간 단속 건수를 보면 2019년에는 115척, 그리고 2020년에는 18척, 2021년에는 66척, 2022년에는 42척, 올해는 8월까지 30척인데요. 결국 우리 해경이 단속 역량을 키우는 만큼 중국 어선들 역시도 그에 대응해 단속을 피하는 꼼수를 계속 진화시키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불법 조업을 하는 중고선을 납포를 하고는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납포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예, 보통 이런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이 있는데 이 법률명이 대단히 깁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상당히 긴데 이 법률의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법률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 중 이제 어업 자원의 보호를 위해 지정된
특별구역에서 이 어업 활동을 할 경우 이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적용되는 게 우리 해경이 정선, 즉 배를 멈추라고 할 때 정선하지 않고 그대로 가게 되면 정선명령 불응죄라고 해서 이 역시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 외 해경에게 뭐 폭력을 행사하거나 상해를 입히면 뭐 형법상 폭행죄나 상해 아니면 공무집행 방해로 또 처벌이 되고요. 그런데 보통 이런 경우 실제 구속되는 사례도 있지만 뭐 가벼운 사안이나 뭐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납포에 응한 경우에는 뭐 중국과의 외교 문제를 고려해서 이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해경은 중고선 불법 조업을 단속하기 위해서 NLL 인근 해상에 배치한 중형 경비함정을 기존 3척에서 4척으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특수진압대 특수기동정의 순찰도 강화를 하고는 있습니다. 우리 어민과 수산 자원 보호를 위해서 불법 조업에 대해서는 엄중한 법 적용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